매출은 23조 8,297억 원까지 커졌는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7% 줄었습니다. 외형은 분명히 성장했는데 이익을 내는 속도는 한 번 숨을 고른 거죠. 이 엇박자를 시장은 단순한 쉬어가기로 볼까요? 아니면 다음 흐름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신호로 볼까요? LG전자를 이번 주말에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하는 건 회사 안의 숫자와 회사 밖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내놔도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바로 따라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 뉴스에는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언급된 헤드라인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특정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뜻이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종목별 호재를 차분히 뜯어보기 전에 먼저 현금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실적이 좋다, 신사업 기대감이 있다, 지금 주가는 싸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큰 질문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는가? 외국인 자금은 언제쯤 돌아오는가?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또 시장을 흔드는 건 아닌가? 이런 거시적인 질문이 시장을 누르면 LG전자 같은 대형주도 가볍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은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회사는 분명 외형 성장을 보여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익 개선폭도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해졌다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시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약해진 영향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전제를 깔고 LG전자의 실적 숫자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에서 매출액은 23조 8,297억 원이에요. 이건 직전 분기보다 0.4% 늘어난 수치고요. 더 중요하게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4.9%나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회사의 외형 성장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회사가 파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그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5.7% 감소했어요. 매출은 소폭이나마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물론 이익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성장 속도는 한 템포 쉬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의 평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작년보다 이익이 140% 넘게 늘었으니 이건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줄었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용 부담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수익성 낮은 제품 비중이 늘어난 걸까?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이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시장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음 숫자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외형은 커졌고 작년과 비교한 수익성 회복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이익 흐름이 잠시 멈칫했다는 점은 다음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된 거죠. 실적이 좋아도 시장은 항상 그 다음 숫자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LG전자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사업 구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직도 LG전자를 단순히 냉장고, 세탁기 파는 회사로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생활가전 중심의 사업본부가 전체 매출의 29.3%를 차지합니다.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은 여전히 이쪽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업본부가 10.5%, TV와 모니터, PC 같은 미디어 제품을 다루는 사업 부문이 21.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 사업이 무너진다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여러 사업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포트폴리오를 가졌다는 점이 LG전자의 큰 장점 중 하나죠. 특히 생활가전과 공조 사업을 합쳐서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두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더하면 35조 4,489억 원이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9.8%에 달합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매출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전,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LG전자를 볼 때 여전히 가전과 공조를 핵심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핵심 제품군의 매출액만 따로 떼어보면 26조 4,692억 원입니다. 생활가전과 공조사업 부문 안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결국 LG전자의 기본기는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들, 그리고 기업과 대형 건물에서 쓰는 냉난방 시스템 위에 단단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AI 상업용 세탁가전 뉴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신제품 하나 나왔다는 단신 기사로 보면 아쉬워요. 이 뉴스의 핵심은 AI라는 단어에도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단어는 상업용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을 넘어서 기업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관리하는 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상업용 시장, 즉 기업 간 거래 시장은 일반 소비자 시장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설치, 유지 보수, 소모품 교체, 장비 업그레이드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 기사에 구체적인 계약 규모나 예상 매출 같은 숫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이 뉴스를 가지고 실적을 계산해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방향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LG전자가 가장 잘하는 본업의 강점에 AI 기술을 붙여서 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 지점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해요. 순수 AI 테마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LG전자 같은 대형 제조업체는 다릅니다. 기대감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제품이 팔려야 하고 그게 매출로 잡혀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는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 계속 추적해야 할 중요한 성장 스토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업 간 거래 사업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은 해외 사업 환경입니다. 외교부가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장관을 만나서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LG전자의 인도 매출이 바로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앞서 나간 해석입니다. 기사 자체가 특정 회사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만 LG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구조를 가졌다면 각 지역의 정책 환경이나 기업 활동 여건, 공급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정책 변수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뉴스도 있었죠. LG전자와 월드투게더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뉴스가 당장 내일의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즉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완전히 무시할 내용도 아니죠. 단기 실적에 영향을 주는 숫자 뉴스인지,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뉴스인지 성격을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의 돈 흐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이 바로 외국인 수급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해진 시장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이 말은 시장에 좋은 뉴스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투자자들이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먼저 한 발 물러서서 방어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시장 심리가 이렇게 바뀌면 대형주를 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바로 사기보다는 외국인이 정말 들어오는지, 환율은 안정되는지, 미국 시장은 버텨주는지 이런 주변 변수들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LG전자도 코스피를 대표하는 대형주입니다. 개별 기업의 호재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 기사들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KB금융 같은 여러 대형주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더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디에는 기관이 들어오고
어디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어떤 종목은 재평가 기대감이 붙고 어떤 종목은 수급 부담 우려가 붙는지 계속해서 비교하는 장세가 된 거죠. 특히 SK하이닉스의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과 관련해서 긍정론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기회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시장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죠.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처럼 실적은 확인됐지만 테마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종목은 잠시 관심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과 비교해보면 한국 시장의 부담이 더 잘 보입니다. 최근 닷새 기준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5.2%의 흐름을 보였고 직전 확정 거래일 기준으로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번 크게 흔들린 뒤에 낙폭의 일부를 되찾은 모습이라면 반등 하루만 보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2.6%였습니다. 마이크론도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엔비디아는 닷새 기준으로는 올랐지만 직전 거래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이걸 종합해보면 미국의 반도체와 AI 쪽은 아직 상승의 힘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 온기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LG전자 이야기에서 미국 반도체 흐름까지 보냐면요. 한국 증시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쪽에 돈이 강하게 몰리면 지수는 버틸 수 있지만 다른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LG전자는 바로 이 큰 흐름 안에서 함께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 초반 1531원대에서 1509.2원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잡힙니다. 큰 방향만 보면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쪽이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는 환율이 내려가면, 즉 원화가 강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LG전자의 양쪽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주요 원재료로 철강제, 수지, 구리 같은 것들이 나와요. 원화가 강해지면 이런 원재료를 수입해오는 비용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산기지가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은 더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수출 매출, 원재료 비용, 생산 지역의 통화가 모두 엮여서 최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 거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일정도 중요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연준 의사록 공개,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굵직한 일정들은 LG전자 한 회사의 실적보다 더 큰 바람을 만들 수 있어요. 금리와 물가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바뀌면 대형주 전체의 가치평가 기준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준 의사록에서 시장이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읽어낸다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죠. LG전자는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한 성장주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대형 수출주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할인율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적 시즌도 따로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잠정 실적을 비교적 일찍 내놓으면서 시장에 먼저 숫자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LG전자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돈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 반도체 쪽 실적이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의 관심과 자금은 그쪽으로 더 강하게 몰릴 수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견조한 실적을 확인시켜준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다시 한번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LG전자의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 대표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느냐가 함께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시장이 LG전자의 실적을 보고 외형 성장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직전 분기 대비 이익 속도 조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출은 커졌고 작년 대비 이익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익 증가의 속도가 잠시 주춤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한 번 더 따져보고 넘어갈 지점이죠. 두 번째 질문은 기업 간 거래, 즉 기업 간 거래 사업 확장이 실제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AI 상업용 세탁가전 뉴스는 방향성만 놓고 보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좋은 방향성이 구체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후속 기사에서 주요 고객사나 적용 시장, 반복적인 매출 구조 같은 구체적인 단서가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율과 원재료 가격의 줄다리기입니다. 원화 강세 흐름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비용을 줄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죠. LG전자는 해외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회사라서 어느 한쪽 영향만 보고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회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질문은 대형주 안에서 돈의 우선순위입니다. 시장의 뭉칫돈이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먼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실적이 확인된 다른 제조업 대형주로도 온기가 넓게 퍼질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안정성과 본업의 힘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종목이지만 시장의 관심이 특정 테마에 과도하게 몰리면 상대적으로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진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정도의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의 실적 숫자를 차분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좋은 실적도 할인되고 작은 우려도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LG전자라는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전체의 변동성 지표부터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외국인 수급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입니다. 결국 대형주는 큰 돈의 방향을 무시하고 움직일 수 없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아무리 실적을 좋게 평가해도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 전체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주가는 무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주주라면 종목 자체의 뉴스와 함께 대형주 전반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LG전자는 매출이 커졌고 작년보다 이익도 크게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직전 분기와 비교한 이익 흐름은 한 번 쉬었어요. 이건 위기라고 단정할 숫자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고 가볍게 넘길 숫자도 아닙니다. 다음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일종의 중간 신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가 한 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지금 내 계좌 안에서 LG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대형주 비중을 채우기 위해 들고 있는 건지, AI 기술 확장이라는 성장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건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종목의 성격과 내 계좌 안에서의 비중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대응이 꼬입니다. 특히 여러 대형주를 계좌에 같이 담고 있다면 이 점검은 더 중요합니다. 반도체, 전장, 가전, 금융주가 한 계좌 안에 섞여 있을 때 겉으로는 잘 분산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대형주 변동성에 한꺼번에 노출돼 있을 수 있어요. 손실이 난 종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내 계좌의 비중이 어느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에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 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정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 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LG전자는 무너진 실적을 낸 게 아닙니다. 외형 성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작년과 비교한 이익 회복세도 강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예민한 구간에 들어선 만큼 이익 증가 속도의 조절과 대형주 사이의 자금 이동을 함께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종목 하나만 보지 마시고
내 전체 계좌 안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무게가 적절한지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